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너 거니? 소녀는 말없이 펜던트를 들어 올리고 남자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집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작 전 완도에서 사연을 주신 김유진님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김태연은 검은색 BMW 운전석에서 내려 감천의 비탈진 골목을 올려다봤습니다. 42살의 그는 검은 코트깃을 세우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죠. 젠장, 왜 내가 직접 와야 하는 거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사장님 3개월째 밀린 월세라고 하니까 직접 나가보시라고 전무님께서. 알았어, 알았다고. 태연은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바람에 시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의 마음이었죠. 1년 전 부동산 투자차 매입한 이 완도 지역은 해안가 개발 예정지였어요. 언젠가는 돈이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덜컥 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연에게는 그저 투자용 부동산 중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영진에서 자꾸 월세 관리를 하라고 성가시게 굴어서 오늘 직접 나온 거였죠. 사실 태연은 이런 일에 직접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42년을 살면서 가난이 뭔지, 월세를 못 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낡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을 오르며 태연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지만 태연은 그 감정을 무시했죠. 설마 그 수진일 리는 없겠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수진이 이런 곳에서 살 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문 앞에 선 태연의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리고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집주인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적인 느낌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좁은 원룸이 보였습니다. 부엌 겸 거실인 작은 공간에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태연을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태연을 바라보며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기 집주인이야. 부모님은 안 계시니? 엄마는 일하러 나갔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연이 아이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목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였는데 독특한 달 모양 펜던트와 함께 작은 별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목이 갑자기 메어왔어요. 무의식 중에 한 발 다가선 태연. 그 목걸이는 분명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이수진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누구한테서 그 목걸이 받았니? 아이는 더욱 움츠러들며 목걸이를 감쌌어요.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래요. 그 말에 태연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던 그날 밤, 그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그 일들이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7살 자신이 수진과 헤어진 지 7년이 되었으니까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태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모양, 뭔가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 이름이 뭐니?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준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걸 물어보세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박민준 성이 박씨라는 건 엄마 성을 따른 거였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더욱 세게 뛰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연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7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7년 만에 재회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태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태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이 담긴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도 말이 막혔어요. 7년 전보다 많이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수진의 얼굴,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아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조차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민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이 아저씨가. 민준이가 말하려 하자 수진이 다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가 있으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민준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여기 왜 왔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나 여기 집주인이야. 월세 받으러 왔는데. 그제야 수진은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3개월 밀린 월세 말이지. 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태연은 방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저 아이가 혹시 내 아이 맞아? 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태연은 머리를 쥐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7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야 했나? 수진의 목소리에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네가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여자? 무슨? 임신했다고 말하러 갔을 때 넌 예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수진은 눈을 감았어요. 7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다는 걸. 태연은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를 만났던 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자리였는데 수진이 그걸 봤다는 거였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라면 다 불어버렸어. 수진이 급하게 부엌으로 가서 가스를 끄고 민준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준아, 배고프지? 아저씨가 밥 사줄까?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태연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신의 눈과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였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해. 수진아.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수진의 목소리에 7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넌 곧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민준이를 키워왔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바로 그때 민준이가 음식 냄새를 맡고 나왔어요. 엄마,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을까요? 민준아, 들어가 있어. 수진이 말했지만 민준이는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집 왜 이렇게 좁아요? 다른 친구들 집은 훨씬 큰데. 그 순간 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민준아. 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앞으로는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민준이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태연아, 그런 말하지 마.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착각할 수 있어. 무슨 착각? 아빠가 생겼다는 착각 말이야. 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정말로 민준이의 아빠였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둔 남자이기도 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준이의 웃는 얼굴, 수진의 야위어진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집의 온기.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4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태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아빠라니.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그리고 아저씨, 밥 사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개월 후면 최유진과 결혼을 해야 하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 결혼에 달려 있었거든요. 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유진이 태연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차림새에 화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에게는 그 미소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오빠,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결혼 전 우울증이야? 유진이 태연 옆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유진아,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 말인데, 결혼이 뭐, 설마 미루자는 건 아니지?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자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오빠, 뭔가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지금 말해. 태연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혼을 2달 앞둔 약혼자에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부담스러워져서 유진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잘 될 거야. 나는 오빠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 회사도 오빠 회사도 이 결혼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며 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연애 결혼이 아니었어요. 두 기업 간의 전략적 결합이었고 태연도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사랑.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이의 맑은 눈동자를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연은 또다시 완도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연아,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이상하다면서?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결혼식 준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결혼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결혼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도 수진의 집 앞에 도착한 태연은 민준이가 혼자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저씨, 정말 왔다. 민준이가 뛰어와 태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순간 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엄마는 시장에 갔어요. 생선 팔러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민준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에 자주 울어요.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다 들려요. 그 말에 태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울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엄마가 맨날 계산기 두들기면서 한숨 쉬거든요. 7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태연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자신은 42년 동안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수진이 돌아왔어요. 태연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이야기 없어.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 필요 없어.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넌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살아갈 사람이야. 그래도 민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수진이 비웃었어요. 7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이라고? 민준이한테는 네가 없어도 됐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7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진의 야위어진 모습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뭐였을까요? 회사, 돈,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만 쫓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태연은 비서를 불렀어요. 완도에 있는 우리 임대주택 말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 생활환경 좀 개선해 줄 수 없나? 사장님,
어차피 재개발 예정이라 굳이 투자할 필요는. 그냥 해. 특히 이수진 씨 집. 거기 집 수리하고 생활비도 지원해줘.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묻지 말고 해. 태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몰랐어요. 한편 최유진은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혼자 피팅을 하고 있었어요. 태연이 약속을 어긴 것도 서운했지만 요즘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신랑이 바쁜가 봐요. 매장 직원의 말에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알아봐야겠어. 여자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거든요. 며칠 후 수지는 집에 찾아온 인부들을 보고 놀랐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집 수리하러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지시하셨는데요. 수진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주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뻔했죠. 집주인이요? 그때 태연이 나타났어요.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당황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집이 너무 춥잖아. 민준이 아플까봐. 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민준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아이가 추운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 우리는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고마움도 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제발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바로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 예쁘게 바뀌네. 아저씨가 해준 거예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연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민준이가 따뜻하게 지냈으면 해서.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태연을 꼭 안았어요. 그 순간 태연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4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수한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마움으로요. 수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인부들이 돌아간 후 태연과 수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래? 정말 왜 이런 일을 해? 모르겠어. 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민준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다고? 응. 내가 7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민준이가 웃을 때 마음이 이상해져.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건 태연이 연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너무 똑똑하네. 태연이 진심으로 기뻐하자 민준이도 더욱 신났어요. 아저씨, 내일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회사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수진의 따뜻한 시선이 더 소중하다는 거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유진과의 약혼, 회사의 미래, 어머니의 기대 모든 게 얽혀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 유진은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연 오빠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알아봐야지. 결혼 2달 전인데 이상하잖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태연을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을 안아주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처음으로 태연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최유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태연의 최근 행적을 모두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어. 반드시 알아내야 해. 유진의 눈빛에는 집착에 가까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태연을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완도에 자주 가시더군요. 그곳에 이수진이라는 여자와 박민준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유진이 사진들을 넘겨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연이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수진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조사해보니 7년 전에 김 사장님과 연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로 봐서는 김 사장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완도를 찾아왔어요. 수진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수진 씨죠? 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최유진이에요. 김태연 씨의 약혼자.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두 여자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태연 오빠가 요즘 여기 자주 온다더군요. 그건 집주인이니까 집주인?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설마 그 이유만으로 매일 오는 건 아니겠죠? 특히 자기 아들을 보러.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놀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박민준이가 오빠 아들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핸드백에서 수표 하나를 꺼냈어요. 이 돈 받고 여기서 사라져요. 아니면 최소한 아이와 함께 태연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저랑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2달 후면 결혼식이고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수진이 수표를 밀어냈어요. 전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설마 오빠를 되찾겠다는 건 아니죠?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민준이가 아빠를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7년 동안 혼자 키워놓고 이제 와서 권리 운운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수진 씨.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마음먹으면 당신들이 여기서도 못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이 돌아섰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연이 수진의 집에 갔을 때 수진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이사?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수진이 짐 싸던 손을 멈췄어요. 내 약혼자가 왔었어.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가 여기까지? 우리 보고 사라지래. 내 결혼에 방해하지 말라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난 정말 너희 결혼에 방해만 되고 있어. 민준이도 괜히 착각하게 만들고 있고. 착각이 아니야. 태연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민준이는 정말 내 아들이고 나는 뭐 사랑한다고 할 거야? 수진이 스웁게 웃었어요. 7년 전에도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날 버렸으면서. 그때는 오해가 있었어. 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네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오해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됐어. 설명 안 들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똑같잖아. 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민준이를 키워야 하는 사람이야. 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7년 전의 오해가 이렇게 큰 벽이 되어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거든요. 수진과 민준이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짐 싸? 우리 이사 가는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이사 가야 해. 왜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저씨도 자주 오고. 민준이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그 질문에 태연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눈을 봤어요. 민준아 아저씨가.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네.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아저씨가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민준이는 태연과 수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빠예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정말이야.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수진과 태연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눈빛이 두 어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복잡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복잡해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당연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태연이 일어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이야기해야 해. 할 이야기 없어. 있어. 7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야 해. 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수진의 말에 민준이는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태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7년 전에 너를 떠나보낸 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 민준이가 있잖아. 그리고 태연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사랑?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2달 후에 결혼한다고. 그 결혼 취소할 거야. 뭐라고? 못하겠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7년 전 일.
네가 본 그 여자는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거였어. 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연아,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다고.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어머니가 또 반대할 텐데. 그리고 내 회사는 그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 너와 민준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연을 바라봤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다시 믿기 어려웠거든요. 수진아, 나 이제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태연이 수진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너를 다시 봤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42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걸 찾은 기분이야.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현실이 있을까? 그때 민준이가 살짝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화해했어요? 두 어른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민준아, 수진이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연이 민준이와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정말 널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태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유진의 반발,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 압박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다음 날 태연은 유진을 만나러 갔어요. 유진은 웨딩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이것 좀 봐. 꽃 장식 어때?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혼 말이야. 설마 그 여자 때문에 결혼 취소하겠다는 건 아니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연이 대답하지 않자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7년 동안 버려뒀던 여자한테 돌아가겠다고? 버린 게 아니야. 오해였어. 오해든 뭐든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야. 유진이 태연의 팔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그 여자랑 다시 사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빠는 기업의 후계자야. 책임이 있다고. 책임? 태연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나한테는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있는 거야. 아들, 그 아이가 정말 오빠 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해. DNA 검사까지 할 필요 없어. 민준이를 보면 알 수 있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빛, 웃는 모습,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유진이 주저앉았어요. 오빠,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오빠 없으면 난 안 돼. 태연이 유진 곁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난 수진을 사랑해. 7년 전에도 지금도.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너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말고 정말 널 사랑하는 사람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 여자가 오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야. 웃기지 마. 돈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어. 유진이 마지막으로 쏘아붙이며 뛰쳐나갔어요. 태연은 혼자 웨딩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자신이 서 있을 예정이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요. 그날 저녁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태연아, 유진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와서는 결혼 취소한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42년 만에. 김태연, 당장 집으로 와. 하지만 태연은 핸드폰을 끄고 완도의 수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더 이상 짐을 싸지 않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사 갈 생각이야? 태연이 물었어요. 유진 씨랑 이야기했어? 수진이 돌아섰어요. 응. 결혼 취소했어.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말이야. 이제 나도 자유야. 태연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도 반대하실 텐데 회사 일도 복잡해질 거고. 괜찮아. 태연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와 민준이뿐이야. 그래도 수진아, 나 이제야 깨달았어. 42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민준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너를 다시 본 순간,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 그때 민준이가 숙제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빠, 오늘도 왔구나. 민준이가 태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 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원하던 삶이라는 걸요. 민준아, 아빠가 앞으로 매일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응, 이제 아빠가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을 거야.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태연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수진아,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 왜? 어머니 설득해야 하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쉽지 않을 거야. 수진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정말? 응.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전무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회장님 측에서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시고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손을 떼고 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진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이 상태로 가면 회사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태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태연이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 나 때문이지? 아니야. 내 선택 때문이야. 수진이 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후회돼? 절대.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와 민준이를 얻었는데 뭘 후회해? 하지만 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연은 본가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저택.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응접실에 계십니다. 태연은 긴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왔니? 차가운 목소리, 변함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연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 7년 전에 어머니가 수진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 합니다. 태연아, 그 애가 내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태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민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빛으로 인생을 판단하겠다고? 어머니가 작게 비웃었습니다. 태연은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7년 전에 어머니가 수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집안 체면. 수진이 같은 배경으로는 김가의 이름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지만 나에겐 한 번도 가족 같지 않았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쌓인 원망이 묻어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내고 아이까지 못 보게 하셨어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어떤 비난도 감수할 겁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이미 준비하던 사업들이 다 무산됐어. 저는 사회의 아들이기 전에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어른으로 마주한 남자를요.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태연은 돌아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사과해 주세요. 수진에게, 민준이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의 회사 상황이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장님,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전무가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어요. 새로운 투자자? 김 회장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최 회장 측에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태연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태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태연아, 내가 완도에 다녀왔어. 완도에요? 수진이와 민준이를 만나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 아이, 정말 너를 닮았더구나. 특히 웃을 때. 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참 대단한 여자더라.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웠어.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7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를 7년이나 못 본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최 회장한테 직접 가서 말했어. 내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 축하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가 더 큰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게 도움을 청했지.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민준이 때문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순수하게.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태연은 완도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진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태연을 보고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가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더 예쁘게 고쳐주신다고 해요. 태연이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민준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민준이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정말이에요, 할머니?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제 제대로 결혼해야지. 그 말에 태연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6개월 후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민준이가 꽃을 뿌리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태연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고 민준이가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이 담긴 사진에는 세 사람 모두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영원히 가족이야. 어머니도 옆에서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1년 후 태연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500가구가 새 집을 갖게 됐어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태연은 완도와 비슷한 지역에 지은 새 주택단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수진과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서울의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성격도 밝아지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대요. 정말? 우리 민준이 천재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집 짓는 일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태연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권위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손자바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할까요?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놀이공원 갈까? 아니면 쇼핑 갈까? 와, 할머니 최고예요. 저녁 시간,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태연은 회사 이야기를, 수지는 집안 이야기를, 어머니는 손자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내일 토요일이니까 완도 가요.
처음에 아빠를 만났던 곳 보고 싶어요. 완도? 태연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곳이잖아요. 그날 밤 민준이와 어머니가 잠든 후 태연과 수진은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태연이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나도 마찬가지야. 42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수진이 태연의 팔짱을 꼈어요. 고마워. 다시 찾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멀리서 민준이의 잠꼬대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당연하지.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니까. 하늘 위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행복이 그 별빛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은 사랑도 진심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태연이 3개월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를 한 아이를 만나는 순간부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운명적인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기를,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